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HCN 포토 스튜디오 찾아주시죠? 네. 예. 어떻게 뭐 좀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되게 떨립니다. 주민분들이랑 이게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설레이면서도 이게 실수하는 거 아닌가. 재미있게 열심히 잘해. 감사합니다. HCN 특별대담 동작 각 지역의 최종 병기, 김병기 애칭은 마음에 드세요? 네, 몹시 마음에 듭니다. 그랬어요? 2016. 의원님 옷을 입으신 걸 보면 이게 로만 컬러라고 하죠? 자주 입으시는 이유. 넥타이를 문제가지고. 넥타이를.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찌고 저 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자기가 혼자 시험 보러 가기 뭐하니까 저보고 같이 가지고 꼬드겼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격퇴하는데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에게 그런 숭고한 임무가 주어진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국감 6년 연속 우수 의원, 대선 후보 모두 병사 월급을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만 원을 주시면 그 생각 다시 하시겠어요? 또 하나, 대방동 군부지 개발을 놓고 참모총장 간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공본 참모총장. 네, 그것도 난제였잖아요.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젊었을 때 매우 멋졌었을까? 정말 우리 안사람이 유명했더니. 그럼 어떻게 연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장모님이 저를 갖다 한번 보시고요. 야, 장모님이 평생의 은인이시네요. 네, 잘 모시고 계시죠? 네. 정말 장모님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복이 많으신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력이 특이하시죠? 동작 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인 김병기 의원 모시고 국회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종 병기 김병기 의원. 네. 우선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동작 구민하고 또 HC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제가 김병기 의원 모시면서 인사 말씀에 이제 최종 병기 김병기 의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화 최종 병기 활에서 따온 별칭이랄까요, 애칭이랄까요? 이제 누가 지어주셨는지 또 그 애칭은 마음에 드세요? 네, 몹시 마음에 듭니다. 2016년 총선 때 네네.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저희 주민분들과 지지자들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달라는 뜻에서 많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네. 마음에 듭니다. 그 영화 제목을 김병기 의원을 보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애칭이 최종 병기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부드럽고 다가가기서 편안하시고 이런데요. 그래서 느낀 게 제가 평소에 의원님 옷을 입으신 걸 보면 이게 로만 컬러라고 하죠. 네네. 이게 이제 사제복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자주 입으세요. 자주 입으시는데 네. 자주 입으시는 이유 물론 이제 가톨릭 신자시기도 하지만 자주 입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넥타이를 못 매가지고. 넥타이를요? 그냥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그 국정원에서는 여름에 넥타이를 안 매고 근무합니다. 원장님에 대한 보고가 있거나 이럴 때 좀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자신에게 신중해지는 부가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입습니다. 국회에서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경건한 마음,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갖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저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예. 얼마나 근무하셨죠? 한 27년 가까이. 아이고 근무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그만두시기 전까지는 직책이 어떤 뭐 어디까지 하셨어요? 인사처장이었어요. 인사처장이면 상당히 높은 위치 아닙니까? 그 뭐 원장 간부급 다음 아닙니다. 예. 무슨 간부. 그건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대학에서는 국민윤리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철학의 일종입니다. 네네네. 뭐 전공에 따라서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정보원하고 국민윤리가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연결이 될까 해서 뭐 궁금해요. 예. 분야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멋지고 저 폼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 친구가 자기가 혼자 시험 보러 가기 뭐하니까 저보러 같이 가자고 꼬드겼어요. 아 국정원 시험 보러 갈 네. 때. 예. 그런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학생이었지만 일찍 결혼해서 결혼한 상태였는데 네. 안 사람이 그 유학을 가지 말고 그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더 권유해서. 처절하게 공부하셨겠네요. 그러면. 아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셨고 27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국정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 아닐까 싶어요. 네. 인사랑 조직 분야에 오래 있어가지고 네.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면 이제 몸담고 있던 곳에 대한 물론 애정이겠죠. 애정으로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제 결국 쓴소리를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친정에 대해서도 네.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떨어졌다고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네.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든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타인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재단될 것입니다. 그런 재단을 당하지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변화라는 뜻에서 제가 개혁을 촉구합니다. 네. HCN 특별대담 동작 각 지역의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부터 국방위원회, 네. 정보위원회를 이제 상임위로 두고 계신데 아마 이제 의원님의 전문성이 반영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두 상임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격퇴하는데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네. 저에게 그런 숭고한 임무가 주어진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의 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정 활동에 매진하다 보니까 국감에서도 큰 활약을 보이셨고 그에 따라서 국감 6년 연속 우수 의원 받으셨어요? 네. 그 사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너무 과분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몇 년을 국회의원 활동하신 거예요? 6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신뢰도에 제가 좀 네. 해마다 잘하셨으니까 상을 받으셨던 거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과분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뢰도가 좀 근데 뭐 상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또 인정한 것 때문에 상을 주는 거고요. 노벨상만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응원으로 알고요. 국감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국방 관련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보면 2018년이었나요? 아마 의원님께서는 이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명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네. 네. 이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셔서 회자가 됐습니다. 네네. 네. 왜 지적하셨어요?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존중돼야 된다면 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에 대한 그 존중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소위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그 대체 복무 예. 그 기간을 현역병들과 같이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끝까지 강력하게 반대해서 네. 그걸 2배로 늘렸습니다. 네.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36개월로 잡았는데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본인들의 진정한 뜻이라면 총을 잡지 않는 숭고한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취사병 네. 또는 지뢰 제거 등 그런 평화적인 평화적인. 업무에 본인들이 스스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그 대체 복무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 반감 좀 없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저는 그 비난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진정 그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그런 업무를 자청해야죠. 네. 그런 어떠한 비난도 받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개의치 않습니다. 예, 개의치 않는다. 예. 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군부대 급식에 대해서도 또 아주 일가를 하셨어요. 네. 먹는 거 갖고 왜 그러냐? 네. 예. 그럼 어떻게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당시에 저뿐만 아니고요. 네. 국방위원님들 모두가 그 부실 상태에 대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이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질책이 이어졌거든요. 예. 그 결과 내년쯤에는 네. 그 카츄샤에 준하는 그런 비용이 그 식대로 그 식사 비용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해 봅니다. 네네. 확실히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예, 점차 개선되고 네. 군에서도 그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개선 사업으로 삼아가지고요. 지금 그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김병기 의원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캠프 대선 캠프의 현안 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현안 대응 TF 단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이나 정책 이런 거와 달리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순발력을 요하는 자리겠네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네. 순발력 있으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그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네, 지금 답변도 상당히 순발력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모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대선 후보자 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모병제, 겁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200만 원을 주시면 군생활 다시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전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모병제가 근간이 된다면 2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네. 일부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사관과 보수가 역전된다는 네, 말씀을 네,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군 간부의 월급을 올려야죠. 네. 저희는 지금까지 한 70년간 정말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 군이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그 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그럼요. 진짜 안심하고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실 공짜에 무임승차한 그걸 되돌려줄 때가 저는 오히려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군부대에서 장병들이 휴대전화 사용합니다. 네. 네, 이 휴대전화 사용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휴대전화 쓴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장병들이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덕을 보는 게 더 많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병들을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이 항상 염려스럽듯이 그럼요. 군에서 보면 그 군 간부들이 병사들이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네. 연평해전 때 그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대처해서 막아냈던 분들이 바로 일반 병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일반 병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요. 네. 우리 일반 병사들한테 그런 휴대폰을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보안이 누설된다? 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휴대폰을 갖다 사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아마 100배는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기 앞서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배경이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 맞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김민석 의원님이 지역구이긴 한데 영등포. 제가 더 가까이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방동에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걸어서 50분 걸립니다. 50분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직주 근접이 이제 대세이지 않습니까? 50분 정도면 이제 걸어 다니실만 하시죠. 네. 예, 그러면 주로 걸어 다닙니다. 예. 그럼 출퇴근을 할 때 네.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시겠네요. 이때 뭐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까지는 50분 걸리고요. 네. 지역 사무실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되도록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게 되고요. 상가 같은 데 들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 현안이나 그런 애로사항들도 청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골목 상권이라든지 요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디 저기 뭐 지역 먼 곳에서 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국회의원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고. 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까지는요. 예. 경전철 신림선이 이제 그 색강역하고 대방역 네, 예, 네, 그 구간을 지나는데 개나리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구간 개나리 아파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 그 노선을 변경하면은 예. 사실 비용이 엄청난 뭐,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도 사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울시와 협상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주민들께서 돌출해 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림선 경전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 어떤 것도 주민들의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다행히 해서 그 선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우회하게 됐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예. 또 하나 그 대방동 군부지 개발을 놓고 그 참모총장 관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공군 참모총장 네, 관사. 그것도 좀 난제였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 지역에서는 예. 30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요. 네. 군 시설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적화해서 그 확보한 그 부지 그리고 참모총장 공간을 이전을 통해서 확보한 부지에 그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도 짓지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뭐 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예, 잘 해결된 것 같고요. 교통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신림선 말씀하셨으니까요. 신림선에 더해서 이제 서부선,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동작구를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사통팔달한 동작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교통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죠. 저희 지역의 가장 문제가 지금 사통팔달을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삼거리가 많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북과 연결하는 그 다리를 그리고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장기적인 문제고요. 단기적으로는 동작구가 고개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겨울이 되면 그런 빈판 사고가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선이라고 그러죠. 도로 열선. 도로 그렇습니다. 눈 빙판 없어지게 하는 그렇습니다. 예. 도로에 열선을 까는 예산을 올해 한 5억 원 네.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사업부터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한 동작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구축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도로 열선을 깔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개도 많아서 고개 많죠. 미끄럼 사고도 꽤 일어나거든요.
재선 의원이시고 또 이번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책 볼 시간이 있으세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게을러서 못 보는 거죠. 틈틈이 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정선근 교수님의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이 책을. 백년목 그다음에 백년허리. 네. 뭐 백년 가게 뭐 백년 식당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백년목 백년허리.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보통 뭐 인문학서나 자기계발서를 추천하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뭐 경력도 특이하시지만 이 책 추천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책을 추천하셨습니까? 뭐 다른 분들께서 네. 인문 사회과학 분야 좋은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건강에 관한 책을 한번 뽑아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2018년 추석 귀향 인사 때 좀 무리를 하다가 뭐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좀 정말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예, 제가 그 회복된 게 네. 저희 지역의 정형외과 원장님과 그리고 이 책 덕분입니다. 아, 이 책이 정말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동작으로 예. 그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또는 치료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틈틈이 예, 이것을 틈틈이 이 책을 이렇게 보시고 예. 활용하신다면 아주 유용한 아, 그런 생활에 생활에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주 유용한 도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의원님께 드리고 의원님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네, 예,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아주 유용한 정보가 들은 책이니까 받아보시는 분 특히나 이제 목이나 허리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책이 백년허리 이렇게 백년 식당 이렇게처럼 백년허리라고 그런 게 인간이 이전에는 한 60, 70년 살다가 100년까지 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허리와 목에 그럼요. 문제가 생기게 됐다.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겠다. 아이고 그럼요. 예.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죠. 예. 감사합니다. 목과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좋은 곳에 저희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김병기 의원 인터뷰하기 전에 이렇게 검색 참여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뭐 땡땡 트리 뭐 이런 데서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양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눈에 띄는 이 정보가 젊었을 때 꽤 멋졌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안 사람이 네네. 학교 다닐 때 유명했습니다. 네. 저는 뭐 별로 안 유명했고. 그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워낙 그래요? 미인이셔가지고 어딘지 좀 찾아봐야 돼요. 그 여담을 한번 나눠봤고요. 예. 젊었을 때 매우 멋졌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꼭 한번 빈말일 것 같지만 예. 2022년에 네. 개인적으로 좀 이뤘으면 하는 꿈이라든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뭐 우리 정치인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정치인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비난까지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지 주민들을 위한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 저부터 반성하고 예. 협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민과 HCN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주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정말 기원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자르면 질책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 국회에서 국감 때 막 질의하시고 그런 모습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부드러우세요? 예, HCN 특별대담. 오늘은 동작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방과 안보 역시 민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죠. 군 장병에 대한 예우, 또 인권 문제로 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앞서서 이제 정부기관에 대한 견제 또한 날카롭게 이어가 주시기를 우리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CN 특별대담 오늘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